눈높이를 맞추면서 실제 그 학교 신문 만들기를 하면서 이제 저한테 하실 땐 우리 부국장님 말씀은 참 이 중요한 시간이다. 학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과정을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제가 수업을 하면서 너무 많이 느낍니다. 그 마인드 맵으로 저희가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라는 토니 부잔, 혹시 여러분 멘사라고 하세요? 세계 천재들이 만나서 대회를 하는 대회의 한국 대회가 저희 2025 제 22회 글로벌 미디어 콘텐츠 대회입니다. 저희는 매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매핑입니다. 매핑을 잘하는 방법은 텍스트, 글로 된 모든 것이죠. 시, 소설, 수필, 평론, 논술. 이게 텍스트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글 글자체죠. 그 다음에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안에는 사진, 웹툰, 만화와 같은 거를 총칭해서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 문화의 기본은 이미지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저 울산에 가면 암각화가 고래 암각화 그림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미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방법, 이게 가장 먼저 텍스트보다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요즘 사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엄마하고 통화를 할 때 예전에는 집에 가서 엄마 나왔어 그랬지만 요즘 학교에서 이미지로 엄마한테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미지를 구축하는 기본이 음악입니다. 그리고 음악을 영상을 기본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우리 김미영 센터장이 하시는 연극입니다. 그 연극 안에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AI 시대에 직업,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죠. 어떻게 하면 내 직업, 유망한 직업이 될 수 있을까? 저희가 초등학교 천안 지역에 가서 우리 김명 센터장님하고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과정까지 전부 다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지도를 했거든요. 그 학생들이 What do you wanna be?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90% 이상이 유튜버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개인의 가치가 소중한 이러한 표현 영역을 잘 할 수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걸 체계화해서 저희가 모건대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융합연구소를 만들었고 이번에 저희가 한양대학교 갈등 문제 연구소하고 협약을 해서 갈등 문제 연구에 관한 부분들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개발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이제 실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앞으로 유망한 직종은 무슨 직종이냐면 개인 간의 갈등 관리를 지도할 수 있는 태권도도 저희가 대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청년들이 일탈 행위를 지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뭔가 운동이더라고요. 특히 태권도는 the only in the world죠. 한국이 만들어서 전 세계에 가장 K 콘텐츠로 자랑할 만한 것이 태권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넥서스 세계 총회 창립총회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표현하는 영역, 세상에 많은 남자, 세상에 많은 여자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좌뇌 영역을 쓰는 사람, 세상에 많은 우뇌 영역을 쓰는 사람. 저희가 추구하는 교육적인 가치는 좌뇌와 우뇌를 함께 사용해서 매핑을 가지고 저희가 교실 안에서 4가지 관점을 강조를 합니다. 정책적, 경제산업, 교육과 사회문화. 한 가지 팩트를 가지고 4개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우리 충남
미디어 리터러시 융합센터장님을 맡고 있는 김미영 센터장님으로부터 경험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이제 국가 경쟁력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필수 역량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토론회는 저희가 글로벌 지식 사회가 요구하는 이 기준을 다시 재정립하고 미래 세대가 갖추어야 될 이런 핵심 역량을 모색하는 깊은 자리로 뜻깊은 자리입니다. 네,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의미를 이렇게 분석하면서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은 학교 교육이 반드시 길러야 할 핵심 기초 역량입니다. 제가 실제로 학교 이제 역량 강화 이런 특강 이런 거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이제 가짜 뉴스 판별하는 법, AI 기반해서 이제 이미지를 이제 분석하는 거 등등해서 여러 가지로 학교에서도 굉장히 미디어 리터러시의 교육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이슈를 이렇게 둘러싼 다양한 관점이나 비교 토론 등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저희 그 교육 안에서 이제 저는 연극이나 이렇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운영하는 수업 내용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운영을 해서 이제 모둠으로 활동을 하고 또 직접 발표하고 토론하는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논의가 이런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이런 대안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구견이 우리 사회를 지식과 문화에서 더욱 단단한 나라로 이끄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원 이사장님이 도착하셔가지고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시는 과정 중에 호남 지역, 특히 전라북도 지역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경제 강의를 하고 계시는 조원석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청년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거든요. 특히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많이 이야기 나눕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요즘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뭐냐면 목표가 없습니다. 목표를 설정할 줄 몰라요. 그리고 아무런 뚜렷한 목표도 없이 막연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그렇죠. 자기들 목표 있다고 하는데 실제 그것은 막연한 희망에 불과한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목표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치화가 필요하거든요. 숫자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에 대한 기간, 그리고 언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루틴을 좀 작성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죠. 그래서 목표에 대해서 막연하게 하지 말고 수치화시키면 너희들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근데 그 친구들이 오래 가지 못해요. 그것을 습관화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 습관을 만드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약 12주? 약 3개월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 속담에 3살부터 8까지 간다는 말 있죠? 이 속담 나온 지가 아주 옛날부터 이 속담이 쓰였습니다. 과거에 근데 1960년이나 1970년대에 봤을 때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60세, 65세였어요. 근데 어떻게 80까지 간다라고 했을까요? 결국에는 죽을 때까지 그 습관이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 형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막연하게 하지 말고 루틴 정해서 12주 정도만 실천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디어들을 활용을 합니다. 특히 요즘 챗 GPT 이런 거 많이 활용하죠. 그리고 유튜브. 유튜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미디어입니다. 유튜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미디어들, 많은 분들, 유튜버들이 하는 거 보면 다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을 믿는다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튜브가 그것을 걸러주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진짜 쓸데없는 것들, 우리 청소년들이 흔들릴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미디어들이 너무나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정확히 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걸르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챗GPT도 거짓말을 너무 잘하거든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유튜브에 나온 내용들 아니면 챗GPT가 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근거를 기반해서 좀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을 한다면 그런 작은 변화들이 결국에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뭐 자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튜브 유해성의 위험성에 대해서 강조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좌장을 맡았는데 대한민국의 가장 문제는 주차인 것 같습니다. 요 지금 평생학습관을 12바퀴를 돌아도 자리가 안 나서 할 수 없이 좀 먼 거리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 차를 대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2년 전까지만 해도 30년 넘게 중고등학교 교장으로서 현직에 있었습니다. 우리 장영래 대표님을 만나가지고 그래도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제가 이제 겸임 교장으로 중고등학교를 다 맡았었는데 중학교 3년 동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일환으로 아이들에게 학교 신문 만들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수업을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리고 또 고등학교에 그 아이들이 진학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목표 의식의 부재를 벗어나서 본인들이 언론학과라든지 기타 미디어 관련 학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그런 꿈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저는 현직에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등학교 3년 동안 우리 장영래 대표님과 함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일환으로 학교 신문 만들기 기타 모든 것들을 수업 들은 친구들이 실제로 지금 대학교에서 지금 언론 관련 학과와 기자가 되기 위한 꿈을 지금 키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진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장영래 한국평생학습지원협회 대표이사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제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꾸준히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아이들이 아까 우리 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결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25년 전에 마인드맵을 가르쳤는데 그 아이들이 가끔 늦은 시간에 선생님 아직도 마인드맵 가르치세요? 라고 문자가 옵니다. 자기는 고려대학교, 코리아에서 최고 좋은 대학교가 고려대학교잖아요. 고려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을 받고요. 저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아이들이 유튜버가 돼서 100만 클릭이 넘어갈 때 그런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옳은 것이고 우리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1인 미디어 대표가 될 수 있는 유튜버로서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양이 아니라 그러니까 1명 아니면 10명 이게 이제 증폭이 되죠. AI 시대는 이게 100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핑을 하면 매핑과 대화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카이스트에 가니까 카이스트에서 다 마인드맵으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그래 22년 전에 그걸 취재를 하면서 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대기업 이게 아니고 앞으로는 전문적으로 깊이 알 수 있는 이런 학습 방법, 매핑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면 1인 미디어로서 얼마든지 유튜브로서 10명 중에 9명이 선호하는 표현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각자 이제 전국화됐어요. 예, 충청, 호남, 수도권, 영남 지역에서 이러한 것을 보급하고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이 좀 많이 와서 앉았으면 하는 것이 평생 교육을 한 제 입장에서는 사실 꿈입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가나 서울을 제외하고는 이런 좋은 어떤 이런 모임들이 있을 때 부모님들이 바쁘신지 많이 안 오세요. 부모님들이 깨어야 되거든요. 부모님들이 깨이지 않으면 초, 중고 학생들의 장래를 아무리 주변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개하고 교육시키려 해도 마지막에 부모님들이 핸들링을 해서 아예 인생을 바꿔버리는 걸 너무나
교육계에서 평생 지켜봐 왔습니다. 가장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주에는 여러분이 다 아는 대단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한일고등학교, 공주 사대부고 대단한 학교죠. 그런데 이 대단하다는 거에 대한민국은 가로 열고 서울대학교를 몇 명 보내는 학교냐 가로 닫고 이것이 문제예요. 저는 현직에 있으면서 항상 제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내 사위는 비록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한 안동에 있는 경북대학교를 나왔다. 다만 이 아이는 부모님을 잘 만나서, 즉 우리 사돈을 잘 만나서 의대 갔지 말고 생명공학을 전공했으면 좋겠다. 근데 생명공학을 전공했는데 지금 의사들 꼴이 어떻습니까? 힘듭니다. 그런데 저희 사위는 생명공학을 전공해서 평생도록 페이를 받을 수 있는 특허를 여러 개 획득했다는 겁니다. 그냥 자고 있으면서도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는 피를 보며 봉사정신 이미 사라진 지 오래죠. 돈 버는 기계로 전락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걸 좀 깨우쳐 주려고 하는데 공주 사대부고나 한일고를 보낸 부모님들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죽어도 의대. 그분들의 잘못된 사고를 제가 현직에서 30년 넘게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램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청소년들이 계신데 이제는 여러분이 부모님들께 여러분의 강하게 여러분의 장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첫걸음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한 아까 장 대표님 매핑 얘기했는데요. 매핑을 하다 보면 자료 분석할 수 있고 뭐 서울 뭐 유수의 어떤 면접 이런 학원 이런 데 안 다니셔도 돼요.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기초가 쌓이면 그 위에 여러분이 책을 많이 읽은 지식이 더해지면 어떤 면접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서울대 의대 면접처럼 한 아이를 두고 1시간에서 2시간 면접 보는 거 어려울 것 같죠? 단순합니다. 제가 서울대 의대를 넣어보니까 첫 번째 연구실에서 아이가 딱 들어가면 세 분의 교수님이 앉아있고 생기부에 대해서 칼날 같은 질문을 합니다. 저도 교육계에 있어봤지만 2번, 3번 질문을 하면 이 아이가 실제로 그것을 했는지 아니면 선생님이나 기타 모든 외부 기관을 통해서 썼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들킵니다. 두 번째 방에 가면 12장에 엎어진 네모난 크기가 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넘겨보라고 합니다. 12개를 다 넘죠. 그러면 학생이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진 하나를 다시 집어들어서 설명해 보십시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된 친구들은요, 그런 데 쫄지 않습니다. 이 전체적인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아이를 완전히 죽이지만 기본이 잘 닦인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번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좋은 안내를 해주신 우리 패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토론회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